드디어 에어팟 프로가 왔습니다. 사실 제가 에어팟 2세대 대란 때 가까스로 쓰고 있던 무선 충전 에어팟 2세대 모델 놔두고 유선 충전을 추가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선물용으로 샀었는데 이 녀석이 오기도 전에 에어팟 프로가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좋다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그럼 에어팟 2세대는 저를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에어팟 프로랑 또 이것저것 비교하려면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에어팟 프로를 사용해본 소감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작네요. 맞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볼 때 그 화면에 애플이 워낙 이걸 디테일하게 보여준다고 크게 띄워서 그런지 자꾸 크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에어팟 2세대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 점에서 볼 때 조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진짜 영리한 게 곡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에어팟 2세대 곡률하고 에어팟 프로 곡률이 다른데 조금 더 곡선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거죠. 그 점에서 안 커 보이고 심지어 비슷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그립감은 여전히 좀 대박인 것 같아요. 열고 닫을 때에도 비슷한가요? 그렇죠? 이게 2세대인데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느낌, 이게 프로.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제일 궁금한데 빨리 설명해 주세요. 노이즈 캔슬링은 진짜 지능적이에요. 우선 이렇게 열게 되면 한쪽만 꺼내서 끼게 되잖아요. 지금도 끼고 있는데 그러면 외부음 듣기가 돼요. 그 좌우 소리가 똑같은데 이때 한쪽을 더 꺼내서 양쪽을 다 끼우면 드디어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소한 차이지만 조금 크게 다가와요. 그리고 성능은 진짜 준수한데 엄청 뛰어나진 않은데 뭐 또 노이즈 캔슬링 맞아?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야? 이런 말은 안 나오는 수준인 거죠. 그러면 그거 끼고 제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잘 들려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정말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어느 수준인지는 몰라도 정리하자면 자동차 소음, 물이 흐르는 소리, 에어컨 소리, 기계음,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는 정말 잘 잡아요. 근데 뭐 경적음,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거나 고음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지만 또 또렷하게 들리거든요. 방금도 제가 이렇게 착용을 한 상태에서 들으니까 오히려 주변 소음이 싹 사라지면서 목소리는 작은데 오히려 작으면서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압박감이 없을까요? 사실 에어팟은 편해서 좋았거든요. 에어팟과 비교를 하자면 압박감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다른 커널형 이어폰이 한 100 정도의 압박을 꽉 준다면 얘는 한 20 정도인 거죠. 상대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에어팟 대비 좀 더 좋았던 건 조금 더 꼭 맞거든요. 에어팟은 만인을 위한 이어폰이다 이 느낌이면 얘는 이어팁이 3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팟이 귀에서 좀 빠진다 하는 귀가 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거죠. 근데 또 소리는 그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 들리던데요? 맞아요. 소리 자체는 거의 유선 이어팟과 이 에어팟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에어팟이랑도 이 에어팟 프로가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살짝 베이스가 더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외부 소음 자체가 차단이 되니까 안 들리던 소리도 들리고 세밀한 소리까지 더 잘 들려서 상대적으로는 음질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좋아졌다. 그러니까 선명해졌다 이런 느낌인 거죠. 주변음 화용은 어색하지 않아요? 주변음 허용이 사실 제가 거기서 놀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꽂았을 때 소리가 주변음 지금 허용이거든요. 이랬을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에어팟에 안 낀 왼쪽과 끼고 있는 오른쪽이 거의 비슷한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냥 따져보자면 에어팟 2세대를 귀에 꽂은 것처럼 이 에어팟 프로도 불편하지 않은 거죠. 이번에 조작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사실 저는 그게 좀 불편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좀 불편했는데 하루 정도 써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팟은 이렇게 귀에 꽂은 상태에서 2번 딱딱 터치를 해야 되니까 귀가 펑펑 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에어팟 프로는 이렇게 딱 꽂혀 있으면 여기를 잡아요. 여기만 이렇게 잡으니까 확실히 좀 귀에 부담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디테일이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도 조금 두 손을 써야 하는 건 아쉽죠. 처음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오동작, 그러니까 터치가 실수로 먹힌 일은 없다라는 점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프로라는 이름으로 노이즈 캔슬링만 더해진 것 같은데 굳이 에어팟 프로를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물론 뭐 에어팟 2세대와 비교를 하자면 거의 같아요. 컨셉이 같은데 여기에 노이즈 캔슬링이 더해졌다는 의미는 단순히 외부에 있는 소음을 좀 줄여서 음악을 제대로 듣는 것, 이것에만 한정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안 들어도 평소에 소음을 줄여줘요. 확실히 청력 보호도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음악을 안 튼 상태로 에어팟 프로만 끼고 대중교통도 이용해보고 걸어 다녀보고 또 화장실도 가보니까 세상 조용한 거죠. 뭐 이렇게 조용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 있는 느낌이라고도 좀 부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소리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전화가 오거나 하면 폰을 위로 들 필요가 없이 바로 전화 받기를 하면 에어팟 프로가 뭐 통화도 해주고 음악도 들려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거기다 뭐 배터리도 오래가고 착용감도 좋으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이유는 대부분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하나의 목적 때문에 다른 건 다 포기를 해요. 착용감이 특히 아쉽고 귀 밖으로 이만큼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좀 다르니까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감이나 불편함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럼 본질적으로 에어팟 프로를 왜 구입해야 될까요?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느낀 에어팟은 처음 1세대도 그랬고 이번 2세대에서 더 확실하게 느끼기도 했는데, 정리하자면 아이폰의 모든 스피커 그리고 마이크 기능을 그대로 똑 떼서 완벽하게 무선으로 이식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피커는 완벽하게 다른데, 오히려 그 애플이 주장하는 뭐 100만 원이 넘는 애플 워치는 반쪽짜리라거나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에어팟 시리즈는 확실하게 적어도 스피커, 마이크 기능은 그대로 이식을 한 거죠. 음악은 당연히 좋아요. 기본은 하거든요. 그리고 동영상, 레이턴시 없죠. 입하고 소리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게임을 해도 딜레이가 없고 통화를 해도 뭐 최대 3.5시간까지 길게 통화할 수 있는 데다가 이게 빔포밍 마이크라서 길이는 짧아졌는데도 오히려 뭐 소리는 손실 없이 잘 전달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 에어팟 프로는 이 모든 작업을 소음 없이 더 또렷하게 전달해 주니까, 그리고 뭐 채널 방수도 되잖아요. 물에 넣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좋은 게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33만 원이면 그 정도 가격은 좀 과한 것 같은데요. 그쵸?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어폰인데 33만 원이에요, 사세요 하면은 안 사겠죠. 그래서 애플이 좀 영리하게 순서를 둔 것 같아요. 에어팟 2세대를 먼저 공개하면서 가격도 낮추고 동시에 가격도 높이고 그 상태에서 에어팟 프로를 선보인 거죠. 제가 보기에 에어팟 2세대가 유무선에 따라서 지금 이 모델이 유선, 이 모델이 무선인데 5만 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이 에어팟 프로도 유무선의 유무에 따라서 5만 원의 차이가 났으면 아마 대부분 유선 충전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마진을 남기기 좋아하는 애플이 그럴 리도 없고, 또 나름 프로라는 이름인데 무선 충전을 옵션으로 빼버린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 점에서 보자면 아무튼 동급의 가격대 제품 가운데 이 에어팟과 동일한 기능, 만족도, 또 착용감, 그리고 애플 기기 연동성을 보여주는 제품은 없어요.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이 안 되거든요. 이거 마치 애플 워치를 100%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것과 같은데, 그 점에서 보자면 어쨌든 이 독보적이라 부를 수도 있는 이 기능을 원하면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점이라면 에어팟 2세대 대비 이 노이즈 캔슬링을 비롯한 다른 모든 기능을 안드로이드와 연결해도 대부분은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범용성은 높아진 것 같은데, 아무튼 애플이 좀 영악해요. 장사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앞에서 에어팟 2세대를 12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확실히 고민이 되죠. 에어팟 2세대 어디 갔지? 예, 이 모델을 제가 정확히 12만 얼마쯤에 구입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무조건 그 기회를 잡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어팟 프로가 아무리 좋아도 날고 기어도 현재로서는 2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걸 사세요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정가를 기준으로 보자면 대부분 19만 9천 원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쿠폰 신공을 써도 한 18만 원, 17만 원 정도. 마찬가지로 얘도 정식 출시가 되고 한국에서 오픈마켓에 풀리면 30만 원대가 아니라 정말 쿠폰 신공을 쓰면 20만 원 후반대도 되겠죠. 그렇게 가격 격차가 좀 좁혀진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 에어팟 2세대 무선 충전이 24만 9천 원이니까 이 가격 차이를 놓고 보자면 이 에어팟 무선 충전 모델을 사려던 예비 구매자들은 프로로 대거 영입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듣다 보니까 약간 사고 싶기도 한데
에어팟 2세대 사용자들이 갈아타야 할까요? 아마 그 부분이 제일 고민되실 것 같아요. 에어팟이 없으면 몰라도 이미 이 에어팟을 사용 중이시라면 정말 깊은 고민 해보실 것 같은데 뻔해요. 일단 가격 고민이 안 되면 사세요. 그건 맞고, 그리고 소음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셨더라도 괜찮아요. 헤드폰은 장시간 못 껴도 얘는 장시간 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팟은 워낙 중고 가격 방어도 잘 되니까 지금쯤이면 중고로 팔고 바로 에어팟 프로로 넘어오셔도 괜찮거든요. 그 선택지도 있는데, 그런데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어떤 환상, 와 정말 멋질 것 같아 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비추해요. 에어팟 프로는 현존하는 에어팟의 모든 장점을 품고 추가 기능까지 더한 제품인 거 맞는데 아쉬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을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고, 추가적으로 이게 약간 소모품이에요. 2년 정도 쓰면 배터리 수명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워낙 배터리 용량 자체가 작으니까. 이것도 아킬레스건인데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아이폰도 자주 교체하는 데다가 이것도 2년마다 33만 원을 매번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에어팟 프로는 에어팟 1세대 혹은 다른 무선 이어폰, 한 번도 초소형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써보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냥 애플이 선택과 집중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니라 확실하게 써보면 아 이건 좋은데 이건 아쉽구나 명확하거든요. 확실하게 써보면 애플답게 뭐 마감이나 디자인이 끝내주는 느낌도 들어요. 그 점에서 좀 만족스럽기도 한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소모품이지 결코 소장품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아마 아직 한국에 정식 출시는 안 했으니까 실물로 보신 분들보다는 영상이나 인터넷 리뷰로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번 리뷰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제품을 더 써보고 또 에어팟과도 비교를 해보고 다른 노이즈 캔슬링이나 다른 이어폰과도 비교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리며 이상 맥가이버의 핵심 요약 리뷰였습니다.